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술 취한 척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 발견한 것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7살이고요. 한때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원래는 대학 전공도 연출 쪽으로 나와서 밑바닥 스텝일부터 시작해 조감독 일을 했었죠. 힘들었지만 저는 언젠가 본 감독님처럼 아카데미에서 석권할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꿈에 다가갔습니다. 제게는 위로 형 하나 있었고 아래로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깍쟁이인데다 여우 같은 구석이 있는 아이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아들 둘에 막내딸 늦둥이 하나인데 얼마나 귀하고 이쁘셨겠어요. 항상 공주님 대접을 받으면서 무늬만 비올라 전공도였던 제 동생은 재능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해 부모님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아들인 저도 예술한답시고 능력이 없었기에 부모님의 용돈을 대가로 여동생의 라이딩을 책임졌죠. 어느 날 동생을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가 제 차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살집이 있어 체격이 꽤 있는 여학생이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한 후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 향기 같은 반 친구예요. 얼마 전 오빠가 연출한 사연 읽어주는 연인 독립영화 재밌게 봤어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당시 제가 조연출로 참여한 독립영화가 간신히 개봉한 후 바로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본 것도 신기했고 제가 조연출로 참여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신기했죠. 어쨌거나 제 팬이라 하니 기분 좋게 사인해주고 여동생을 기다렸는데 녀석은 하교할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늦게 나와 시뻘건 눈으로 차에 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돈 모아 사준 생일 선물을 잃어버렸다며 많이 속상해했더랬죠. 속으로 잘됐다 싶었어요. 실은 그 지갑이 유명 브랜드 카피한 가짜 지갑이었거든요. 어쨌거나 동생은 그의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 외국으로 바로 유학 갔습니다. 그 뒤부터 라이딩에서 해방되어 저도 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챙겨주신 용돈으로 살림에 보탰었죠. 하지만 10년쯤 지나니 현실이 보이더군요. 영화 감독의 길은 생각보다 더 멀고도 험했습니다. 볕들 날 없이 매번 조연출만 하는 삶이 힘들기도 했고요. 궁핍함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잔소리 듣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딱 이번 작품만 끝으로 제 일을 그만두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률을 다룬 소재인 영화라 변호사 사무실을 섭외해야만 했는데 나중에 촬영이 끝난 후 담당자 여자에게 감독님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변호사예요. 시험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로펌 입사 앞두고 경험 좀 쌓을 겸 선배 밑에서 일하고 있네요. 참, 영화 며칠 날에 개봉한다고 하셨죠? 기대할게요. 라고 웃으며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연애를 안 하다 보니 별 의미 아닌 것에도 설레는 게 이상하게 느낌이 좋아 저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알아두고 명함을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영화 개봉한 후 구실로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자 그 여자한테서 거짓말처럼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감독님이 연출한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란 영화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괜찮으면 해석에 대해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잘됐다 싶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날 잠을 내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당일 촬영이 많이 지연돼서 새벽에 끝나고 말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그녀가 굳이 제 촬영 장소 근처까지 찾아와 절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녀는 제가 밥을 못 먹었을까봐 도시락까지 사왔는데 이렇게 배려심 넘치고 절 생각해주는 여자에게 전 단번에 빠져들고 말았고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매일같이 그녀와 시간을 보내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처럼 집안 또한 부유했던 그녀는 원래 판사 출신 변호사 아버지로 인해 로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어 사무실을 오픈했다 하더라고요. 그곳엔 항상 빼곡하게 온갖 농작물들과 음료수 간식들이 푸짐하게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좀 갖고 가서 부모님 드려. 다 직접 농사 지으신 거래. 어르신들이 이번에 재판 승소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선임비 못 주는 대신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라고. 다들 어려우신 형편이어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이 많으시네. 라는데
괜시리 그녀의 훈훈함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여자라면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가 욕심이 났지만 제가 당시 꼴이 변변찮아서 청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당찬 그녀가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자기야?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그냥 영화 일 계속해. 당신이 언젠간 성공할 줄 난 믿어. 저보다 5살이나 어리면서 어쩌면 하는 위로마다 다 주옥 같고 마음에 와닿는지 때로는 어머니 이상으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소개했고 변호사라 하니 처음에는 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까봐 걱정이 태산이셨지만 곧 찾아온 그녀의 성품에 부모님 역시 반하고 마셨답니다. 어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참하고 고울까. 비록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좀 아깝네요. 그래, 변호사라고요? 어머님은 의대 교수시고 아버지도 판사 출신 변호사시고? 네, 그런데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두 분 다 미국에서 머무시고 계세요. LA에 저희 집하고 별장이 있는데 가끔 가면 참 좋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나중에 같이 모실게요. 라고 하니 저희 부모님 착하고 넉넉한 마음씨에 녹아버려 당장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예비신부 부모님과의 상견례는 미국에서의 스케줄이 있어 뒤로 좀 미뤄졌지만 그것도 무사히 치러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비싼 동네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살림살이도 혼자 다 넣었죠. 신혼집이며 살림이며 부모님이 모두 해주셨다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몸만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장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학가 있던 여동생이 제 결혼식에 맞춰 들어왔던 게 계기였어요. 결혼식 전날 캐리어에 짐을 싣고 와서는 이팔청춘 애교를 보이며 아빠 엄마, 나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원래 그곳 남자랑 결혼하려 했는데 역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해서 엄마 아빠 곁에 살 거예요. 간만에 식구가 다 모이니 좋았고 부모님께서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존재가 제 인생을 뒤틀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식장에 와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는데 제 아내 될 사람을 삐딱하게 보며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못된 신우이 노릇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언니네 집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요? 내 친구들도 대단한 집 애들 많은데 하나같이 시댁이랑 남편 무서운 줄 알고 떠받들면서 살아요. 괜히 우리 집안 무시했다간 나 가만 안 있어요. 라고 엄포부터 놓는데 제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미 동생의 반응을 예상했던 듯 미소 지으며 아가씨 뜻 잘 알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보니 확연히 정신 연령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동생 바라기였던 부모님께서 지 새언니 밥만 따라가면 좋겠다며 말씀하실 정도면 말 다 했던 거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던 축가를 부르자 아내 역시 저를 위해서 깜짝 비올라 연주를 해주었는데 와, 전혀 알지 못했던 수준급 연주 실력에 하객들은 환호성을 절로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생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여동생은 제 와이프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때 보니까 비올라 연주가 수준급이던데 언제 배운 거예요? 법대 나온 사람 치고는 무슨 음대 나온 사람 마냥 해서 하객들 다 깜짝 놀랐잖아요. 변호사 되려면 공부할 시간도 빠듯했을 텐데 대단하네요. 네, 공부하면서 유일한 탈출구가 비올라였어요. 아가씨도 비올라 전공하셨다면서요? 나중에 저 레슨 좀 해주세요. 레슨비는 잘 드릴게요. 그보다 그때 엄마한테 듣자니까 케이드 법대 나오셨다고 하던데 그럼 몇 학번이에요? 제 친구 남편도 변호사이고 케이드 법대 나왔다는데 언니 이름 잘 모르더라고요. 이름 개명했어요. 안 좋다고 해서요. 또 제가 주민등록증에 생일이 빨라서 한 학번 위예요. 강은아라고 하면 알 거예요. 라고 굳은 채 말하는데 저는 아내를 무심코 쳐다보았습니다. 강은하라는 이름은 사실 아내를 맨 처음 만났던 변호사 사무실의 메인 변호사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당시 선배라고 했었는데 선후배 간에 이름이 똑같았던 건가 신기했죠. 아내한테 정말 그런 거냐고 처음 알았다고 하자 무심코 아내가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나 한국에 있는 법대 안 나왔어. 미국에 있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받고 한국에 온 거야.
그냥 옛날 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받았다는 것보다 한국에서 40횟수한 걸 더 우위로 삼으시잖아? 더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지. 별 뜻은 없었어. 라고 아내는 말했고 저는 잠시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 이상 딴지 걸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제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새 변호사 수입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아내는 무료 변호를 많이 맡아서 더 힘들 텐데 제게 용돈 치고는 큰 돈을 척척 쥐어주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당신 영화에 투자할 테니까 감독으로서 역량 잘 다져놔. 내가 당신 믿는 거 알지? 라는 예쁜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이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 스스로도 복 터진 남자라 생각했어요. 전 일이 없을 때는 되도록 집안일이라도 도왔는데 그때 아내의 빼곡하게 쌓여진 전문 서적들 먼지를 청소하다가 뒤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카드 내역서들이랑 통장들이었는데 집의 월세 계약서더라고요. 분명 처갓집에서 아내에게 신혼집으로 해줬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넘쳐나는 카드빚들과 마이너스 통장. 이러다가 파산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마지막으로 제 시선을 더 잡아챈 건 꽤 오래되어 보이는 지갑이었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는데 비싸서 여동생에게 비슷한 짝퉁을 선물한 기억이 났죠. 색깔도 똑같아서 열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지갑을 빼앗은 후 흐트러진 물건들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내 방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다음부터 내 물건 손대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며 확 예민하게 내지르다가 이내 쇼핑백 여러 개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선물이라면서 비싼 옷과 구두, 용돈 봉투까지 넣었는데 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지 그 애를 위한 것도 있었죠. 다음날 아내가 퇴근 후 저희 집을 찾아 쇼핑백들을 건넸는데 부모님이 놀라시며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치켜 세워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못마땅해 있는 여동생 손에도 쥐어준 아내는 동생을 잘 구슬렀습니다. 이거 신상 명품백인데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나 아가씨랑 동갑내기인 것도 좋고 잘 지내고 싶어요. 나 좀 잘 봐줘요. 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노력이 헛된 듯 그 이후로도 여동생이 아내에게 벌인 추적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진짜로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는데 아내 역시 일하는데 방해되었던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아가씨 좀 데려가. 지금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 계속 나 신경 쓰게 하고 스트레스 준단 말이야. 자꾸 이러면 곤란해.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아내의 사무실로 갔는데 여동생이 외국인 친구랑 같이 와서 그곳을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니 절 뿌리치며 확 내질렀습니다. 이 멍충아, 오빠 너 정말 새언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결혼한 거 맞아? 내 외국인 친구가 법적 자문을 구하려고 언니를 찾았는데 상담하려고 하니까 어설픈 영어로 자기는 외국인 고객 안 받는다면서 갑자기 전화로 법률 상담하는 척을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미국에서 로스쿨 나왔다며. 근데 회화를 무슨 초등학생만도 못해? 한국에 계속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원래 언어란 게 계속 써야 하는 거잖아. 저 역시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생은 편들어줄 걸 들어주라며 입술을 깨무는데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새언니 낯이 익어. 아는 사람은 아닌데 어디서 꼭 본 사람인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좋질 않아. 이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S대 병원 간다는데 간 김에 좀 알아보고 오랬어. 이렇게 조금만 조사하면 나올걸. 아님 이 여자도 옛날에 걔처럼 허언증인가? 라고 하는데 당초에 못 알아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바쁘게 어머니 올 시간을 맞춰 집으로 갔는데 자가인 줄 알았던 신혼집 월세 생각이 나면서 미심쩍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여 아내의 거짓말이 사실일까봐 내심 겁먹은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그 병원 오래된 교수님께 다 물어봤는데 맞다더라. 청첩장에 써있는 우리 사돈인 윤정자 교수님 잘 아시고 그 남편도 판사 출신 변호사 맞으시대. 무남동녀 외동딸인 강수진이 변호사라는 것까지 말씀 주셔서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다면서 나도 봤다고 하셔서 치료도 더 잘해주시더라. 우리 며느리 내가 다 보장하니까 이제 그만 의심 좀 해. 이러니 네가 시집을 못 가는 거야. 하시며 어머니께서 증언을 해주시니 여동생은 그제서야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네요. 어머니 이후로 여동생의 의심은 그쳤고 그 이후로는 지 새언니한테 여태 못다한 게 미안했던지 잘 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화해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좋은 자리이니만큼 가족들끼리 가볍게 잔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술에 약했던 동생은 단 몇 잔 만에 취해 술 기운을 빌려 문득 속에 있던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결혼식 때 우리 동창들하고 몇 명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걔 중에 눈썰미 좋은 애가 언니 비올라 연주하는 거 보더니 고등학교 때 허언증 있었던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더러 닮았다고. 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 친구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맨날 우리한테 꿀리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고, 걔네 사업 망해서 더 이상 예고 못 다니고 일반고로 전학 가는데도 지 유학 가는 거라며 뻥치는 그 친구는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혼자 되게끔 만들었다며 지 맘대로 오해하고, 전학 가는 마지막 날 내 학생증 이용해서 도둑노명 씌운 다음에 정작 내 지갑은 걔가 갖고 간 거 있죠. 우리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지갑이었는데 그때 억울하고 아까워서 얼마나 울었던지. 라면서 털어놨는데, 그때 제가 술기운이 돌아서 그런가 괜시리 여동생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의 방에서 떨어졌던 그 지갑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했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몰래 나가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뒤따라가 보니 아내는 어김없이 자기 방으로 가서 뭘 보고 있다가 훌쩍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울먹이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메웠습니다. 엄마야? 잘 살고 있지? 나 미국에서 신랑이랑 잘 살고 있지. 여기는 지금 낮이야. 생활비 이번 달 조금밖에 못 보낼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그이한테 말해서 며칠 있다가 돈 더 넣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허리 아픈데 파출부 일 너무 열심히 해주지 말고. 아빠도 평생 남의 집 일해주며 맨날 골골대며 살았잖아. 알았어. 이번 아빠 제사 때는 꼭 갈게. 끊어. 라며 짧은 통화를 끝냈는데, 전 순간 숨이 막히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로 동생이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게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통화한 사람은 아무래도 아내의 친정어머니 같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남의 집일 운운하는 거 보면 적어도 의대 교수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로 실망했다기보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게 왜 그랬는지, 정말 동생 말 맞다나 허언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불쑥 아내를 밀치고는 손에 들려진 다른 곳에 숨기려 했던 그 지갑을 뺏어서 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 있던 것들이 우두두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녀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학생증, 두 번째는 바로 동생이 학창시절 가지고 다녔던 해묵은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저는 분노하며 이게 다 무슨 경우인지 모두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허나 아내는 아직도 자신의 거짓말을 제게 완성시키려고 둘러대더군요. 당신이 뭔가 오해했나 본데 우리 부모님 다 교수님이고 변호사야. 맞다. 사실은 두 분이 요새 적적하셨는지 이웃들끼리 연극 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가난한 부모 역할을 맡으셨다는데 당신도 연출가니까 잘 알잖아. 부모님께서 워낙 완벽주의자셔서 연극이 끝날 때까지만 가난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처럼 대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춰준 것뿐이야. 제발 당신 여동생 좀 닮아가지 마. 지긋지긋해 걔는 진짜. 나한테서 친구를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당신까지 뺏으려고 하잖아. 그냥 날 사랑한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라며 소리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 심해서 엉엉 울고 있는 아내를 두고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분명 아내의 장단을 맞춰준 걸 기억하고 집을 찾았는데, 아내의 연극은 제가 알게 된 이 시점에서도 막이 내릴 생각을 않더라고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또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이미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애가 항상 뭔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여긴 거지.
그냥 속았다는 생각보다, 괘씸하다는 생각보다 그 애가 평소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안쓰러운 노력을 했는 줄 알기에 그냥 내가 맞춰줬다. 우리 딸 같아서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힘이 안 돼주고픈 엄마가 어디 있겠니. 딸이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해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걸로 네가 맘이 돌아서 이혼할 거 아니면 너도 네 처 불쌍하게 여겨 행복하게 해줘. 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많은 생각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여동생도 머지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더라고요. 당장에 찾아가서 요절을 낼 것처럼 성을 냈지만 어머니의 난데없는 호통에 결국 꼬랑지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생각한 후에야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어머니의 조언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행세하는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 거부하던 아내도 제가 부드럽게 설득하니 제 말대로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길 아내는 전형적인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거짓말에 아직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며 치료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의 진짜 친정 어머니도 뵈었고 사위로서 제사에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장모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아내에게 따뜻한 웃음을 물려주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신혼집 월세를 빼서 부모님 도움으로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치료를 위해 장모님이 당분간 아내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는 아내를 기특하다 여기시며 조심스럽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사를 나와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네요. 여동생은 대세에 따르며 제 아내와 화해하는 척을 했지만 여전히 꺼림칙했던지 10몇 년 만에 돌려받은 지갑을 휴지통에 버리고는 지갑 다시 보니 짝퉁이더라. 오빠랑 쟤랑 아주 찰떡이다. 거짓 인생 살았으니 반성하고 이제부턴 스스로에게 솔직한 인생 살아. 나중에 조카에게 허언증 부모라고 낙인 찍히고 싶지 않으면. 저는 지갑을 주워 지갑 속 안에 그녀의 학생증을 보았습니다. 가만 보며 기억을 더듬으니 제 차에 먼저 창문을 두드리며 제게 첫 사인을 받아간 여학생이 바로 아내더라고요. 아내에게 생각난 김에 얘기를 했더니만 아내는 무안한 건지 그 얘기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 아내가 그때부터 절 마음에 담아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로 장난삼아 놀리기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빠지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일지 참일지는 아내에게 달려있고 아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남들보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노력한다면 행복이라는 정점에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따라 맞잡은 아내의 손이 제 마음처럼 참 따뜻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